그럼 여기서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현재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자, 대표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해드렸지만 수락 연설 중에 잠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아니,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실까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 코로나 전쟁 승리, 이걸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셨고 또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차등 지급을 주장해 오셨는데 최근 수도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지 않습니까? 이 소신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네, 우리 국민을 지원하는 방안이 재난지원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들어서도 많은 지원책을 확대해 놓았습니다. 내주 월요일에 제가 자가격리에서 풀려나면요, 2, 3일 안에 당정청 회의를 갖고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년보다 훨씬 더 강화된 민생 지원 대책을 확정해서 추석 이전에 빨리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이 긴급재난지원금인데요. 이름 그대로 긴급하신 분께 더 빨리, 재난이 크신 분께 더 두텁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봄에는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야가 모두 전 국민께 드리자 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내놔서 정부도 그에 따랐습니다만은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고소득층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가는 결과가 됐다. 이런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경험까지 생각해 가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대표님, 불편한 질문 좀 이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많이 꼽힙니다. 이 대표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동산 관련 법들, 우선 세금과 관련되는 법이 있고요. 또 임대차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시행 초기에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은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은 정책 변화가 좀 크기 때문에 전환기의 진통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그것도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서 함께 사는 포용사회로 가자는 그런 취지를 서로 이해하신다면 곧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30대 미혼 남성입니다. 집을 사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당장 사는 게 좋을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데 굉장히 어두운데요. 분명한 것은 공공주택을 빨리 확대 공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사실 분들이 특히 우리 앵커님 같은 젊은 분들이 더 편하게 집을 사실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현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여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이 문제는요. 공수처법이 20대 국회에 통과가 된 법입니다. 물론 그때 미래통합당은 반대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은 지키는 것이 옳지요. 나는 반대했으니까 지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은 법은 누군가는 안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 입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니까요. 이 법은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장님께서 미래통합당에 후보 추천을 해달라 하는 공문을 2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그 의장님의 중재에 응해주시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원칙 있는 협치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공수처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여야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요. 조금 전에 공수처법 말씀드린 것은 그건 바로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입법부가 지키는 것 이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안합니다. 하나는 여야 원내대표께서 국회 내에 4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비상경제, 균형발전, 저출산, 에너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 망라한 것인데 기왕에 의견이 접근됐으면 빨리
그 특위를 가동하면 중요한 문제들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통합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또 극단 세력과는 결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거리가 많이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정강정책을 보면 저희들하고 겹치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겹치는 것은 빨리 입법화를 서두르면 협치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고 거기서부터 협치가 시작되면 상당히 용이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곧 뵙고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대표님 좀 더 불편하실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메시지가 없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 메시지가 뚜렷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비교되고 또 최근에는 대표님이 좀 뒤처진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지금은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국난을 극복하는데 중앙정부, 여야,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우선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대표답게 책임있게 처신할 것입니다. 대표님 좀 어려운 기회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대표님 전화를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이 불편한 말씀도 하실 겁니까? 드려야지요. 제가 예전부터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비공개리에는 말씀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총리 시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